자, 오늘도 또 가보자. 106페이지 할 차례네요. 3번의 대리권의 범위 여기 할 차례인데요. 자, 대리권의 범위. 자, 대리는 3명 관계죠, 그죠? 자, 갑이, 본이, 자, 을이, 대리인.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리인. 대리인이 되는 것은, 자, 수권행위로, 대리인이 되면 임의 대리인. 우리 대리에서는 임의 대리인이 많아요, 훨씬. 그 다음에 수권행위를 안 했는데, 국회가 정한 법률 규정으로 대리되는 걸 법정 대리인 그래요. 자, 법정 대리인 그럼 우리는 친권자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애가 응애 출생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친권자죠. 자, 상식적으로 뭐 친권은 공동 친권입니다. 옛날에는 아버지 혼자 친권자인데 지금은 이제 애가 태어나면 아버지, 어머니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친권 행사해야 돼요. 공동으로. 그래서 이제 원칙은 우리가 단독 대리가 원칙은 조금 이따 나와. 예외적으로 친권자는 공동 친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대리인이 병과 이제, 자, 예컨대 갑이 우리 집 좀 팔아달라라고 매도의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팔아줄 수 있는 대리 권한이죠. 대리 권한. 그러면 이 사람이 팔 때 갑의 이름으로 팔아야죠. 갑을 현명해 줘야 돼.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라고 현명하고 이름을 밝히고 청약하고 이름을 밝히고 성락해서 대리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 체결은 대리인이 하지만 효과는 다 본인한테 기소한다 그랬죠. 효과, 무조건 효과는 권리와 의무, 권리 의무는 다 본인에게 기소한다. 그러니까 효과 기소자와 법률 행위자가 이제 분리되는 게 대리예요. 자, 그럼 이제 대리권의 범위는 왜 중요하냐면 이 대리인에게 범위가, 자, 갑이 수권행위를 하면서 자, 이만큼이라고 딱 범위를 정해주면 요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이 범위 내. 근데 우리 집을, 자, 만약에 팔아달라 그러면 팔아줘야 되지 사면 안 되죠. 팔아달라 그랬는데 해지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 범위를 넘어버리면 무효가 돼. 이게 무권 대리가 돼요. 그래서 이 대리권의 범위를 잘 알아야 돼. 여기서 찾으러 와. 그러니까 자, 3번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양가로 2번 임의 대리권의 범위, 요것만 기억하면 임의 대리권의 범위. 자, 오른쪽 판례 한번 보세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임의 대리권의 범위 107페이지 판례 동그라미 1번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주란 거 보죠. 매매계약 체결의 동그라미 치세요.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야. 체결하라고 수여받았으니까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받고 이런 권한이 있다는 거야. 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줄거세요.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할 권한도 있다. 이건 매년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계약 체결 대리는 당연히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할 대리권이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 까만 색깔 줄거서 다 까만지만 인쇄돼. 포괄적으로 줄거. 포괄적이 포인트야. 포괄적 그러면 싹쓸이라는 거야. 우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바로 밑에 매매대금 지급 기일을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집니다. 포괄 대리권이니까 그래요.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자, 그런데 이거 동그라미 3번 판례 보세요. 안 되는 거 3번은 금전소비대차. 자, 돈 빌리는 게 금전소비대차죠. 내지 그를 위해 담보권 설정 계약 줄거세요. 그냥 계약을 체결할, 계약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무슨 대리냐? 계약 체결 대리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반대인, 자, 줄거세요. 본래 계약 관계를 해제할 대리권까지는 없다. 해제하면 무효가 된다는 거야.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걸 하게 되면 무권 대리가 돼요. 대리권을 벗어나면 무권 대리. 자, 양가로 3번 내려옵니다.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도 찾으네요. 자,
대리권의 범위를 안 정했어요. 자, 수권을 하기는 했는데 대리권을 주긴 줬는데 이만큼 대리하라라고 대리권을 안 준 거야. 그러면 이 대리인이 얼마만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얼마만큼. 요만큼 해야 유권 대리인데 이걸 넘어버리면 무효인 무권 대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118조 보세요. 범위를 안 정했을 때 제 118조 찾아 나와 대리권의 범위 107페이지예요. 자,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고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줄거보세요. 다음 각 호의 행위만 자동으로 만을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 행위를 없애고 그냥 관리 행위로 바꿔. 관리 행위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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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관리 행위가 두 개가 나와. 1. 보존 행위. 2번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줄거보죠.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성질을 변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개량행위. 자, 지금 무조건 관리행위란 말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의 재산에 대해서 자 대신 행위해 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관리행위 반대가 처분행위예요. 자, 처분행위는 반드시 딱 특별히 범위가 정해져야 돼. 이 처분행위는 못하고 범위가 안 정해졌을 때는 관리행위만 할 수 있다 그랬어. 자, 관리행위는 두 가지죠. 1. 이 본인의 재산을 잘 보존해 주는 것. 보존행위가 관리행위입니다. 이 보존행위는 오히려 갑한테 유리하잖아요. 잘 보존해 주는. 두 번째는 성질이 바뀌면 안 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행위 개량입니다. 이용개량. 자, 관리행위 나오면 1. 보존, 2.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개량행위는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에 보존행위가 어떤 게 나오죠? 그 동그라미 2번 보존행위하고 동그라미 3번 이용개량행위를 묶어서 관리행위라고 하죠. 관리행위는 보존행위, 이용개량행위. 자, 보존행위 쉽죠? 한번 읽어보면 재산의 가치를 자 현장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허용돼요. 대표적인 애가 이제 자, 가옥의 수선. 자, 본인의 가옥을 잘 수선해야 잘 보존되잖아.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에 등기 앞에다가 보존 넣어. 보존 등기가 대표적인 보존행위죠. 자, 보존행위. 또 기한이 도래한 채무 변제입니다. 기한이 도래했는데 돈 안 갚으면 지체이자가 발생하잖아. 갚아야 잘 보존됩니다. 자, 3번에 이용 개량행위는 자, 이용은 자, 수익을 올리는 게 이용이죠. 이익. 자, 개량은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죠. 이건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단 요걸 두 개는 이용 개량에는 성질이 변하면 안 됩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성질이 변하면 안 됩니다. 자, 밑에 이제 4번은 처분행위는 절대 안 돼. 처분행위는 저거 무권 대리가 됩니다. 자, 범위를 안 정했는데 처분행위 하면 무권 대리가. 처분행위는 팔아먹는 거 이런 거 처분행위죠. 자, 4번의 제목에 대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경우 요거는 땡땡 적으세요. 유동적 무효. 무권 대리 옆에다가 유동적 무효라고 적습니다. 무권 대리는 아직은 무효,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렇게만 적으면 됩니다. 자, 이제 4번 내려와서 대리권을 제한합니다. 자, 대리권은 굉장히 남용될 우려가 많아요. 자, 극단적으로 한번 보죠. 우리가 대리인을 잘못 뽑으면 갑이 아까 했지만 자, 대리권 수권행위는 했어요. 근데 범위는 안 정했어요. 그러면 무슨 행위만 하라 그랬죠? 관리행위만 해야 돼요. 그런데 조심할 게 또 아니면 범위를 우리 집을 그냥 팔아달라. 매도에 수권만 줬어. 근데 얼마에 팔아라고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집 좀 팔아달라. 그래, 알았다. 근데 우리 이제 자 갑니다. 이 사람이 대리인 의사결정권자가 대리인이에요. 의사결정을 을이 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사결정권. 그래서 을액이 있으니까 나는 갑의 대리이다 라고 갑의 이름으로 현명해서 자 내가 1단돈 이게 집 1억짜리야 단돈 1원에 팔겠다 이렇게 의사결정해 병한테. 그러니까 1원에 팔겠다 단돈 1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잖아요. 일치니까 107 비진의 표시 108 통정의 표시 109 착오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 이 사람은 사기 강발 안 당했어요. 정상이죠. 병이 뭐야 1억짜리를 1원에 팔아? 좋다라고 해서 1원의 대리 매매 계약이 성립. 이거 유효해요. 유효하니까 병은 돈 1원 주고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면 소송에서 뺏겨요. 이게 대리입니다. 이게 남용된 우리가 많아요. 자 그러면 갑은 이제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있는 이거 안 돼요. 이 사람은 의사결정권자니까 손해배상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꼭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으면 이거 대리권을 주는 요 내부적인 관계가 있으면 돼요. 만약에 갑이 을을 갖다가 고용했다. 고용했는데 고용당한 사람이 대리이다. 아니면 위임 계약을 했다. 요거 위반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이쪽 위반은. 근데 대리 위반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조금 있으면 우리 선거하잖아. 자, 우리 대통령을 한번 해보죠. 이 국가입니다. 국가도 법인입니다. 국가. 대통령이 여기서 자, 나는 안 했으면 좋겠. 이쪽 했어요. 다 국가한테 책임진단 말이에요. 대리권 남용들 우리가 많아요. 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그래서 잘 뽑아야 돼요. 이거 나 다 하는데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잘못된 걸 이쪽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그러는데, 자, 선거 같은 게 보세요. 선거는 내가 했어. 내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엄청 잘못했어요. 너 뺨 때릴 수 없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다음에 다음 선거에서 나오면 여기서 안 찍어주면 돼. 근데 대통령 선거는 지금 한 번밖에 안 되잖아. 안 찍어줄 우리가 그것도 없어요. 권리도 없어. 그게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니까, 내부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요. 남용될 우려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대리권을 제한하자는 거예요. 제한하자. 그게 대리권 제한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이제 대리권 제한 제일 그런 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하는 헌법에서 국회의원들 뭐야? 면책특권, 불체부특권 있죠? 그거 없어야 돼요. 옛날에 11세기 때, 12세기 때 하는 것을 천년의 걸 갖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 이재명도 나쁜 사람이야, 그게. 없어야 돼요. 자기도 안단 말이야, 그거. 나쁜 거는. 그 자기는 그게 남용하고 있냐, 남용. 그게 법을 아는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했던 말을 뒤집으면 되겠어요? 자, 갑니다. 1번. 대리권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합니다. 자기계약하고 쌍방대리를 금지해. 이거는 중개사법에도 가끔 나오는데요. 자, 을에게 자기계약하고 쌍방대리를 못하게 해요. 왜? 이거 하면 본인이 손해볼 염려가 많으니까. 본인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보죠. 124조. 자, 대리인은 줄거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허락이 있으면 가능해요. 본인이 그래 해도 좋다라고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 하거나 심표 찍어요. 자기와 법률행위 한다는 자기계약이에요. 자기가 자기계약하는 거예요. 또는 동일 같은 법률행위에 관하여 쌍방 대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채무이행을 할 수 있어요. 예외가 있죠.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이행은 가능해요. 채무의 이행, 요 두 가지는 가능한데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인이 손해보기 때문에 그래. 자, 자기계약은 자기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단 말이에요. 북치고 장구치면 엄청 시끄럽잖아. 자, 자기계약 한번 해보죠. 갑이 우리 집 좀 자 팔아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을은 이 갑의 집을 이 병한테 이렇게 팔아줘야 되죠. 이렇게 팔아줘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매수인이 되는, 이게 자기가 직접 자기 대리, 자기 계약이라 그래. 그럼 자기 계약 한번 해볼까요? 자, 매매 계약서 갑니다. 자, 갑의 의사를 을이 결정한다 그랬잖아. 매도인, 자, 갑의 대리인 을 하면서 자기가 1원에 청약하면 1원.
자기가 결정하니까. 또 매수인 하면서 자기 이름 붙여. 매수인 나을 1원에 사겠다. 그럼 1원에 매매 계약했잖아요. 돈 얼마 주면 돼? 1원 주고 소유권 넘어온단 말이에요. 갑이 엄청 손해보니까 자기 대리 자기 계약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너 뭐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허락하면 뭐 다 가능한 거고, 또 채무이행은 가능해요. 자, 채무이행은 뭐냐면 바로 갑이 을한테 돈을 만약에 1억을 빌렸어요. 채무자 채권자야. 1억은 빌렸어. 그럼 채무자 채권자. 그럼 이제 이행기가 도래하면 이 사람이 직접 갚아야 되는데, 을이 만약에 금고에 1억이 있다. 그럼 갑한테 자기가 가져가면 돼. 어차피 줄 돈이잖아요. 채무이행. 이 두 가지는 가능합니다. 본인의 허락이나 채무이행이 있으면 자기 계약이 가능해요. 쌍방대리도 마찬가지야. 보세요. 쌍방대리 하면 또 얼마나 손해냐. 자, 갑이 이제 이렇게 집을 1억에 팔아줘야 되는데, 우리 매도인을 대리하고 매수인을 대리하는 이 사람이 양쪽을 다 대리하는, 이쪽에 대리인, 이쪽에 대리인, 이렇게 됩니다. 이 쌍방대리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집을 만약에 1원에 팔았다. 1원에 팔면 갑이 손해보잖아요. 1억짜리를 1조 원에 샀다. 그럼 이쪽이 손해보잖아. 쌍방대리는 본인 중 어느 한쪽은 손해보니까 쌍방대리도 금지합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 그렇잖아. 정직상투에서 쌍방대리 못하게 돼 있죠. 그거 중개하면 사망형 3반 처벌이잖아요. 쌍방대리 금지입니다. 이걸 하면 무건대리 무효가 돼요. 자, 오른쪽에 이번에 허용되는 경우 1번 줄거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허락이 있는 경우 가능하고, 자, 그리고 그 옆에 저거 빠졌어요. 채무의 이행.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와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채무이행은 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하고 적어놓고 방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2번만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설명한 거야.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 자, 1억 원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하면 대리인은 자기 계약 바로 할 수 있죠.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채무를 변제, 채무 변제업으로 채무이행을 할 수는 있다. 자, 양으로서 한번 그 위반의 효과는 무조건 제가 땡땡 무건대리라고 적으세요. 무조건 대리 규정을 위반하면 무건대리입니다. 자, 맨 위에 당구장 표시하세요. 맨 위에. 자, 책 맨 위에, 책 맨 위에 당구장 표시하세요. 중요 표시. 대리 규정에 적으세요. 대리 규정에 위반된 행위는, 대리 규정에 위반된 행위는 무건 대리가 된다. 무건 대리. 없을무 무건 대리가 된다. 가로 열고 무효 가로 닫고. 일단 대리 규정에 위반은 무건 대리가 됩니다. 일단은 무효예요. 그렇게만 적어 놓고, 자, 밑에 2번 내려옵니다. 공동 대리. 자,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금지. 자, 공동 대리 갑니다. 자, 대리인 이제 2명 이상 A, B. 자, 2명 이상입니다. 아까 2명 이상 되는 게 아까 친권자라 그랬죠? 친권자는, 자, 원칙은 각자들이 있는데 친권자는 공동 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199조 제목에 줄거 각자 대리 옆에다 원칙. 각자가 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각자 대리 같은 말 단독 대리 원칙. 자, 119조 법조문을 외워야 돼. 워낙 많이 나와요.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수인인 경우 여러 사람인 경우 각자가 이퀄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 또는 수권에 의해서 다른 정한 바가 있는데, 그 다른 정한 바로 공동 대리로 정한 바가 있는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 대리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양가로 1번만 기억하세요. 자, 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살짝 적어. 법률은 친권 행사입니다. 친권 행사는 공동 대리라 그랬죠. 아버지 어머니가 법률 즉 친권 행사 또는 수권에 의해서 달리 정한 바가 있는 때는 공동으로 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5번에 대리권 남용도 중요 표시하고요.
대리권 남용 같은 말 적으세요. 대리권 이퀄 대리인의 배임행위. 대리권 남용 같은 말 대리인의 배임행위. 자, 대리권 남용. 자, 권한을 남발하는 게 남용이죠. 이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한다는 거죠. 자, 대리인의 배임 행위입니다. 자, 배임이라는 것은 임무에 입에된 행위죠. 대리인의 배임 행위. 우리 배임죄는 항상 배임죄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야. 그게 배임죄입니다. 자, 의 보세요. 1번의 의는 자, 대리권 남용이란 자, 대리인이 대리 권한 내 권한 내에서 대리하긴 했어요. 내에서 대리인 자신, 자기 자신이나 또는 친구인 제3자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하는 것, 즉 줄거세요.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의 배임 행위를 하는 걸 말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 한번 보시죠. 대리권 남용을 이걸 기억하면 쉬워요. 자, 갑이 은행입니다. 정확하게는 이게 신용금고예요. 자, 은행을 하겠습니다. 갑은행의 자, 지점장 을입니다. 지점장이 대표적으로 대리인이잖아요. 자, 지점장이 이제 예금 계약할 때는 자, 갑은행 지점장 이렇게 명함 주잖아요. 그죠? 거기다 갑은행 지점장 을 이렇게 해서 이 병한테 예금을 유치합니다. 예금을 받아요. 예금 유치. 보통 한 이자가 한 지금 2% 3% 하는데 이자 12% 주겠다. 엄청나죠, 그죠? 지금 이자 12% 주겠다 하면 엄청나잖아. 10배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빨빨하게 막 예금합니다. 예금해요.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거 없죠? 너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금을 해가지고 은행에 그냥 입금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은행에 입금을 안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써버려. 이게 배임행위죠. 은행에 대해서 배임이고 자기 이게 대리권 남용 대리인의 배임행위야. 그래도 원칙은 유효해요. 은행이 책임져야 돼. 뭐 잘못한 거 없잖아. 여기에서는 자기 마음속에 나쁜 짓 했지. 그리고 은행에 입금 안 하고 자기 친구인 제3자 A에게 싸게 빌려줘. 싸게 12% 받아가지고 한 1%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에 손해죠. 그죠? 그래도 유효해요. 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자, 이 병이 이렇게 배임 행위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가 뭐죠? 악의 또는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 우리 법은 악이나 과실 안 봐준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게 무효다. 그래서 은행이 책임 안 져요. 근데 이 법은 우리 민법에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면 다른 걸 끌어다 쓰는 걸 유추적용이라 그래. 유추적용합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 유추적용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자, 우리 전번주에 원칙은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다. 몇 조 있죠? 진통작사, 비진이 표시.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다. 그걸 유추 적용한다는. 그래서 107조를 유추 적용합니다. 자, 그게 양가로 2번 줄거세요. 비진이 표시 유추 적용설 가로 열고 판례입니다. 우리 판례가 107조 비진이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는 게 답이에요. 자, 읽어보죠. 동그라미 1번. 대리 권한 내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왜? 지점장 대리 권한이잖아. 경우이므로 본인 갑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자, 동그라미 치세요. 원칙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 가로 열고 유효하다.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 병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가 되어 본인에게 효과가 없다. 바로 107조 유추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대리권 남용 이론,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적용이 됩니다. 조금 이걸 생각하세요. 대리권 남용 그러면 지점장이 이자 많이 준다 해가지고 자기가 써버렸다. 친구한테 싸게 빌려줬다. 그러면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다. 107조 비진의 표시 유추적용설이 판례입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하고요. 자, 오른쪽 옵니다. 6번에 이제 대리권 소멸도 중요 표시하세요. 자, 대리권 소멸도. 대리권 소멸도 자주 나와요. 자, 대리권이 소멸된다. 가보죠. 자, 을이 이제 정당한 대리인이었어요. 근데 이 대리권이 소멸되고 나면 이제 대리 계약하면 무권 대리가 돼요. 무조건 대리 규정 위반하면 무권 대리라고 해서 무권. 자, 대리권 소멸해서 얘가 임의 대리냐 법정 대리냐에 따라서 공통점.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공통은 자,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돼. 본인이 죽으면. 자, 두 번째 대리는 세 가지야. 대리는 사성파. 대리인이 사망, 성렬한 것이 파산입니다. 여기서 자, 피한정 의견 요건 아닙니다. 사성파. 일단 그거 먼저 기억하죠. 자, 그 127조야. 127조 대리권의 자, 소멸 앞에 공통이라죠. 공통소멸사예요. 공통소멸사예요. 자, 1. 본인의 사망. 본인은 사망 하나밖에 없어요. 2. 대리는 세 가지. 사망, 성렬견 개시, 파산. 그 세 가지입니다. 대리는 사성파, 사성파. 거기 밑에 해설한 게 양가를 1번 얘기야.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동간의 공통의 소멸 원인은 세 가지. 1. 본인의 사망. 그 다음 2. 대리인의 사망, 성렬견 개시, 파산이 됩니다. 잘 잘라야 돼. 본인은 사망한 게야. 본인의 파산은 아니야.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성파. 자, 바로 밑에 한정의견 계시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엄청 또라이 선고 받아야지 약간 또라이 선고는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양갈 2번 중요 이제 임의 대리에 만자는 임의 대리만 특유의 소멸 원인 두 가지야. 1.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또는 2. 숙건행위 철회.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자, 임의 대리에만 자, 을이 임의 대리야. 임의 대리에만 소멸 사유는 자, 임의 대리가 발생하는 게 숙건행위로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숙건행위 철회. 줄이면 수철이죠. 숙건행위를 철회하면 당연히 임의 대리권 소멸해요. 두 번째, 아까 잠깐 이 원인 자, 예컨대 뭐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을 종료되는 거. 그러면 소멸해.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자,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되면 소멸해. 두 개. 원종 수철입니다.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하고 숙건행위 처리는 임의 대리권에만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리권이 소멸했어요. 자, 대리권이 소멸하면 대리행위 하면 안 돼요. 그걸 하면 무권 대리가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 봅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죠. 3번 다음 장. 여기 33회네요. 자, 갑은 그 소유의 X 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을은 임의 대리인이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을이 사망하면 대리인 을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상속인에게 대리권이 승계된다. 틀렸죠, 그죠? 조금 전에 했잖아요. 대리인이 사망하면 바로 대리권 소멸해요. 소멸하니까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소멸한다. 이렇게 소멸한다. 답이 1. 2번 대리인은 특약이 없는 한 X 건물 매매 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 잔금 수령할 수가 있다. 정확하죠? 그건 아니다. 자, 3번 갑의 숙건행위는 숙건행위도 이제 의사표시 법률행위니까 묵시적 가능해. 묵시적 의사표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4번 을이 이제 임의 대리인이잖아. 임의 대리인 을이 대리행위 하기 전에 갑이 숙건행위를 철회했네요. 그러면 대리권 소멸하겠네요. 을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5번 어른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의 대리하여 자신의 X금을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 그죠? 자기 계약이죠? 자기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정확해요.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출제합니다. 자, 다음 이제 대리권 끝나고 대리행위로 갑니다. 자, 대리행위가 더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대리행위. 자, 대리행위 할 때는 항상 이 행위는 계약으로 바꿔 읽으면 돼. 대리계약. 항상 갑의 이름으로 한다는 현명이 중요해요. 갑의 이름으로 해야 돼. 갑의 이름으로 해야 효과가 미친다. 자, 그걸 자 1번에 현명주의. 현명은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는 걸 현명이라고. 현명. 나타날 현자죠. 우리 이제 제사 지낼 때 북어 쓸 때 그죠? 현고 이렇게 쓰잖아요. 현고. 귀신아 나타나라. 나타날 현자입니다. 자, 114조 외워야 돼. 제 114조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읽어보세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이게 현명이야. 현명의 의사표시한 때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현명을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거야. 자, 밑에 1번 현명주의입니다. 자, 주고 나가죠.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대리행위 당시, 행위 같으면 계약, 대리계약 체결 당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거 본인한테 미친다라고 표시해야 돼. 자, 보통은 이렇게 하죠. 보통 우리 명함에다가 이렇게, 그죠? 명함에다가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하죠. 대리인 또는 대표자. 갑 주식에다 대표자 홍길동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현명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대표자가 계약하면 본인한테 다 효과가 미친다는 거예요. 오른쪽 양갈래 2번 현명의 방법은 제한 없어요. 동그라미 1. 현명 방법은 제한이 없다. 뭐 구두로 해도 되고, 구두는 말로 한다는 거야. 구두 신고 하는 게 아니고 슬리퍼 신고 해야 됩니다. 구두로 해도 되고, 또 특히 묵시적으로도 가능해요. 묵시적. 자, 보통 하는 게, 자, 본인 이름 적고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본인 이름 안 적어도 돼. 그냥 을 이렇게 해도 돼. 자, 갑의 이름만 적어도 됩니다. 참, 갑의 이름만 적으면 돼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자, 수동 대리에서는, 자, 거꾸로 조심해야 돼. 여기 많이 나와요. 수동 대리에서는 이쪽으로 의사표시를 을이 수령한 거잖아. 수동 대리에서는 오히려 상대방 병이 현명을 해야 됩니다. 자, 병이 나는 너와 계약하지만 이 효과는 너한테 안 미치고 갑에게 미친다고 상대방이 현명해야 돼. 능동 대리할 때는 을이 현명하고 수동 대리할 때는 상대방이 현명한다. 그 구별 잘해야 됩니다. 수동 대리는 상대방이 현명을 해야 됩니다. 자, 양가로 3번 중요 표시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의 효력. 자, 현명을 안 했어요. 그럼 원칙으로 돌아가야죠. 을이 현명을 안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현명을 안 하고 계약하면 이 병이 을이 대리인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얘하고 계약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둘이 하는 걸로 되죠. 그럼 을이 효과를 받아야죠. 현명을 안 하면 을한테 미치면 이렇게 안 미쳐요. 근데 예외적으로, 예외 2개, 예외적으로 이제 현명을 안 해도 얘가 이제 갑의 대리인으로 했다는 걸 얘가 알았거나 악의 또는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 있다면 직접 미치게 됩니다. 예외. 원칙 예외 잘 기억해야 돼. 자, 115조 외워야 됩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표시는 줄거세요.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이게 자기가 대리인이야.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대리인이 효과받아야 돼.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 병이 대리인을 한 것임을 알았거나 한자 악이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의 경우는 전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바로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자, 그 밑에 해설서에서 보세요. 읽어보면 줄 긋지 말고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거 본다 간주되므로 줄거세요. 간주되므로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고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간주되므로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이 대리를 한 것을 줄거세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현명 안 하면 원칙은 대리인 자기를 이유로 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을 미쳐요. 원칙 예외 잘 기억하고, 그 다음 밑에 2번도 중요 표시. 대리행의 하자 땡땡 적으세요. 대리인 표준. 대리행의 하자는 대리인 표준이라는 거. 대리인 표준. 자, 대리행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 표준. 대리인 표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대리행위 할 때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 그랬죠? 갑이 의사결정해, 을이 의사결정해? 을이 의사결정한다 그랬죠? 을이 의사결정하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자, 하자가 있으면, 자, 이 사람이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대리인 기준으로 하는 거. 얘가 의사표시하니까. 갑은 의사표시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의사표시가, 우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다 대리인 표시. 그러니까 107, 108, 109, 110 전문주 배웠잖아요. 그죠? 진통, 착사, 요거는 을 기준이야. 또 103조 위반, 104조 위반, 을 표준이야. 갑은 의사 표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 한 살짜리라고 생각해봐. 한 살짜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의사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해야 얘는 기준이 아닙니다. 자, 읽어보죠. 이제 116조 제1항 의사 표시 효력에 줄고 나간다. 의사의 흠결 이걸 적어. 107, 108, 109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다음 사이강박 또는 어느 사람 알았거나 악의 과실로 알지 못함에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유무는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 꼭 기억하세요.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느냐, 유무는 대리인 표준, 대리인 기준입니다. 자, 다음 표시 넘겨보세요. 그럼 1. 원칙 요겁니다. 1번 대리인 표준.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행하기 때문에, 자, 줄거세요. 대리행위 하자는 오로지 대리인 표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선이냐 악이냐 전부 대리인 표준이야. 알았느냐 몰랐느냐,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비진의 표시 107, 통정의 표시 108, 착오 109, 사이강박 110도 모두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대리인 기준이야. 자, 판단 이쪽에서 해. 그럼 이게 이제 이 계약이, 자, 우리가 진통상사 같은 유무무 치치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자, 표준은 대리인 표준이지만 이 효과는 다 본인한테 기속해요. 효과는 유효냐 무효냐 취소냐 효과는 다 본인에게 기속합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만약에 자,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는 대리인 표준이에요. 사기를 당했던 취소는 누가 해야 돼? 갑이 취소해야 됩니다. 효과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 조심하고. 그래서 2번에 예외야.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중요 표시하세요. 우리 배운 거야. 예외에서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우리 104조에서 배운 거예요. 예외입니다. 이거는 대리행위가 줄거 불공정 법률행위 104조 폭리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솔하고 무교험은 대리인 표준을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는 궁박은 누구 기준이라고 그랬어? 본인이야. 본인. 궁박 상태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시험을 많이 낸단 말이야. 궁박은 본인 기준이니까 많이 냅니다. 우리 여기서 보세요.
자, 선이냐 악이냐 따라서 전부 누구 기준이라고 그랬어? 대리인 기준인데 107조는 궁박 다음에 심표가 돼 있었잖아. 그러니까 궁박은 본인 기준이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단 말이야.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워낙 많이네. 자, 오른쪽 3번 대리인의 능력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원칙부터 한번 하고 가죠. 자, 원칙적으로 만약에 을하고 병이 자,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이건 대리가 아니고 그냥 계약하는데 얘가 미성년자야. 17세다. 미성년자가 계약할 때는 반드시 누구 동의 받아야 돼? 누구 동의 받아야 돼? 친권자 동의 받아야죠. 동의 안 받고 하면 이거 맞아? 취소죠? 취소란 말이야. 원칙은. 근데 대리에서는 아니에요. 대리에서는 자, 얘가 17세야. 17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대리 계약했어요. 그럼 이 권리 의무는 다 누구한테 간다 그랬어요? 다 갑한테 간단 말이야. 얘가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취소를 못해요. 그게 117조야. 자, 줄거세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행위 능력이 줄거세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워낙 많이 나와요. 자, 밑에 1의에서 조심해야 돼.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1번에서는 자,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적 다음에 의사 무능력자가 대리행위면 무효입니다. 3살짜리가 대리계약하면 무효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자, 줄거 나간다. 제한 능력자도 3명 적어봐. 누구누구요? 미한성. 미한성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유효하게 대리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가 없다. 요 점을 조심해야 돼요. 미성년자나 약간 또라이나 엄청 또라이가 대리계약에도 취소 못합니다. 그게 왜 그래? 917조에 대리인은 누구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정리하고 공사로 나옵니다. 자, 대리의 효과는 전부 본인한테 미쳐. 자, 114조 밑에 양갈 1번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대리의 법률 효과 줄거세요. 효과란 말로 무조건 권리와 의무. 자, 권리 의무는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대리 계약의 효과는 다 본인한테 귀속해요. 자, 그래서 본질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적 효과에 줄거세요. 취소권, 해제권, 무효주장권 등도 모두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본인이 다 해야 돼요. 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자, 그 양가를 2번 한번 보죠. 대리인 을이 상대방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대리인 돈 받았죠? 그럼 본인한테 갖다 줘야 되잖아. 지급받고 조심해야 돼. 수령했잖아. 아직 본인 가백에 전달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권리 의무를 소멸했어요. 특별한 사정에 난 상대방 병의 대금 지급 부분은 변제로 소멸합니다. 왜? 아까 했잖아. 중도금과 잔금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죠. 자, 원칙은 이렇게 대리계약하면 자, 1억에 샀어. 돈을 갑한테 직접 주지 않고 을에게 줘도 된다면 을이 중도금이나 잔금 받았어요. 받는 순간 이 사람한테 효과가 미치는 거야. 그러면 대금 지급 채무는 이미 소멸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써버리도 마찬가지.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양가로 3번 거죠. 또 줄거서 3번. 상대방 병의 채무 불이행했는 게, 자, 이 병이 채무를 불이행해서 예컨대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안 했어요. 그럼 해제권이 발생하잖아. 해제권 누구한테 와요? 누구한테 가? 갑한테 가? 갑이죠? 그럼 갑이 해제해야 돼요. 채무 불이행했는 경우에도 대리인 을은 계약 해제할 수가
없다 없다. 누가 해제해야 돼? 본인 갑이 해제해야 돼. 본인 갑이 해제해야 돼. 권리 의무는 다 본인한테 미쳐요. 양가로 4번도 마찬가지. 나아가 상대방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어요. 자, 이번엔 이 사람 해제했습니다. 왜냐?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채무를 이게 해제했어요. 해제. 그러면 해제한 원상회복 해야 되잖아. 원상회복은 요렇게 둘이 사는 거야. 얘가 원상회복이 아니고 의무도 갑에게 가요. 해제하면 그 해제로 인한 줄거세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본인 갑과 상대방 병이 부담합니다. 의무도 전부 갑에게 갑니다. 그런 점 조심해야 돼. 5번도 마찬가지. 5번 또한 위 4번의 경우 해제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모두 본인 갑에게 기속된다. 기므로 병은 본인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청구해야지 대리인 을에게 손배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바로 밑에 예제가 바로 그 문제. 예제 보세요. 갑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 수여하였고, 그럼 을은 임의 대리인이죠. 대리인 을은 갑을 이해한 것임을 표시하고 현명했죠. 현명하고 X토지에 대해 병과 매매계약 체결했네요. 자, 틀린 것 1번 대리인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뭐 받을 수 있죠?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할 수 있다. 2번 상대방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네요. 그러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틀렸네요.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본인 갑에게 청구해야 돼. 답이 2. 나머지는 읽어보면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예요. 자, 오른쪽에 이제 05 복대리 가보죠. 복대리. 자, 복대리가 그 그림을 이걸 하지 마세요. 복대리 이렇게 돼. 자, 복대리 앞에 충자를 중복대리 이렇게 공부하면 쉬워요. 중복. 그 대리인이 중복된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 돼. 자, 보죠. 자, 을이 이제 대리인이었는데, 자, 을이 선임이에요. 자, 대리 조심해야 돼. 대리인 을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요렇게 선임합니다. 요걸 A를 자, 복대리인이라고 그래. 복대리인. 자, 요거는 갑의, 요 사람은 대리인이고, 갑의 대리인. 이 사람은 복대리인. 앞에 중복대리인이죠. 자, 갑이 선임한 게 아니라 을이 선임했어요. 을이 선임했는데, 자, 이 대리인도 갑의 대리인이고, 이 복대리인도 갑의 대리인이라는 요즘이 중요합니다. 그게 차전해요. 갑이 선임한 게 아니라 을이 선임했는데, 이 복대리인도 선임되고 나면 을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갑의 대리인이다. 여기가 또 복대리인, 복복 대리인도 전부 본인을 대리합니다. 이거 많은 거예요. 다단계죠. 다단계가 이 복대리 사용하는 거예요. 다단계. 이 사람도 본인의 대리인. 그래야 물건 많이 팔잖아. 복대리는. 자, 그럼 문제는 이 사람이, 자, 임의 대리인이냐, 법정 대리인냐에 따라서 이 복대리인 선임하는 권한을 복임권이라 그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럼 있다면 책임을 얼마 질 거냐. 자, 갑니다. 자, 양거를 요렇게 적으세요.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A가 복대리인 갑니다. 요걸 병이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병은 지금 상대방이 병이 있잖아. 여러분, 그래서 복대리인. 얼마나 A, B, C, D, 복대리인이죠. 자, 양가로 1번 갑니다. 양가로 1번. 복대리인의, 복대리인. 자, 줄거세요. 대리인 을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이거야.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 갑의 대리인이다. 개념을 잘 알아야 돼. 대리인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는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 갑의 대리인입니다. 예컨대 갑의 대리인 을이 A를 갑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입니다. 자, 어른 대리인 A는 갑의 복 대리인입니다. 자, 양가로 2번 복 대리인도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자, 양가로 3번 가장 중에 복 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 갑의 대리인입니다. 갑의 대리인입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다음 양가로 4번. 자, 그리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합니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함으로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대리행위는 본인 이름으로 하잖아. 복대리 선임은 대리인 이름으로 하니까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은 대리행위가 아니다다. 자, 2번 외우러 갑니다. 2번 이제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이겁니다. 자, 임의 대리는 원칙은 복임권이 없어요. 임의 대리는 원칙은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임의 대리는 갑이 신뢰해가지고 선임한 사람이야. 자기가 이렇게 대리 계약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대리권 주면 안 돼요. 원칙은. 예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예외적으로 두 가지만 복임권이 있어요. 120조 갑니다.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자, 대리권이 읽어보세요.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해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는 여기까지. 요걸 임의 대리인이라 그래. 자, 대리권이고 법률행위가 바로 수권행위란 말이야. 수권행위에 부여된 경우 대리인 적출이면 임의 대리인은 두 가지. 본인의 성락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합니다. 두 개.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또는 성락이 있거나 본인의 성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요 두 가지에 한해서만 복임권이 있고 원칙은 없다. 부득이한 사유나 성락이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합니다. 자, 다음 장 가죠. 자, 선임했어요. 그럼 책임입니다. 이렇게 요 두 가지의 경우는 선임에 있어요. 선임했는데 이 A가 잘못해요. A가 잘못하면 이 사람이 본인한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실 책임이요. 자, 121조 제목 기억한다.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선임 동그라미 책임 제1항 전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즉 임의 대리인이 말이야.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는 본인 갑에 대해서 줄거세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선임 감독에 과실 책임이 있어. 선임을 잘못한 과실이 있거나 감독을 잘못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져. 원칙이죠. 과실 책임. 자, 밑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으로 선임된 대리인으로 줄거세요. 임의 대리인 동그라미 원칙은 복임권이 없다. 자,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개. 본인의 성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이 이제 묵시적 성락이죠. 2번 판례.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 성질상 심표. 자,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니하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본인이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심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해 줄거 묵시적 성락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명한 판례입니다. 묵시적 성락입니다. 이럴 때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선임합니다. 양가로 2번 책임. 임의 대리인이 두 가지 줄거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그 부득이한 사유는 우리가 중병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암에 걸렸다 이런 게 부득이한 사유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본인의 성락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복대리인에게 선임 감독의 책임 즉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선임을 잘못한 과실 책임, 감독을 잘못한 과실 책임을 집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합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 자, 법정 대리인 보세요.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복인권이 있어요. 자, 을이 이제 법정 대리인이다.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 이건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언제나 복인권이 있지만 책임은 무거워요. 아예 과실이 있든 없든 무과실 책임. 100% 책임진다는 거예요. 가벼운 무거운 책임. 자, 122조 보세요.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 줄거 법정 대리인 그 책임으로, 그 책임, 자기 책임, 무과실 책임, 그 책임으로,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자, 법정 대리인은 뭐 자기 책임으로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부득이한 사유, 자, 암에 걸렸다. 암에 걸렸다면 그 전조일항, 즉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만 있습니다. 자, 밑에 해설을 넣고 있어요. 자, 양갈 1번에 복대리인 선임권이에요. 자, 법정 대리인 제한 없이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복대리인 선임의 자유야. 이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자, 이번 책임은 무거워요. 법정 대리인의 복임권은 무제한으로 인정되므로 줄거세요. 책임이 가중되어 복대리인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모든 책임을 진다. 즉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지만 책임은 100% 무과실 책임을 져야 돼요. 자, 다만 예외 부득이한 사유야. 부득이한 사유, 암에 걸렸다 이런 경우 선임했다면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만 집니다. 책임이 가벼워지죠. 부득이한 사유. 자, 4번호입니다. 복대리인의 지위입니다. 자, 복대리인은 일단 선임이 됐어요. 그럼 일단 누구의 대리인이라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본인. 그러면 이 사람이 복대리 계약할 때는 본인 이름으로 해야죠. 갑을 현명해야죠. 그래야 다단계가 되죠. 자, 123조 제123조 제1항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주로 본인을 대리한다야. 본인을 대리한다. 본인 명의로 현명해야 돼. 그리고 제2항 복대리는 본인 갑이나 제3자 병에 대해서는 대리인하고 똑같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고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니까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점만 기억하면 돼요. 자, 양갈 2번 내려와. 본인과 상대방에 대한 관계. 복대리인은 본인 갑과 및 상대방 병에 대해 대리인과 똑같은 동일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본인 갑의 이름으로 대리 계약을 하며 심표. 본인 갑에게 대리 계약하는 데 필요한 비용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에 복대리권의 소멸입니다. 자, 복대리권의 소멸은 아까 대리권 소멸을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자, 이 사람도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죠? 갑의 대리란 말이야. 갑의 대리니까 갑이 사망하면 을도 대리권 소멸, 복대리권도 소멸됩니다. 본인 사망. 다음에 대리권 소멸 사유가 뭐였죠? 대리권 소멸 사유, 대리인의 사성파. 그럼 이거 소멸해. 다음, 이 A 자신이 사성파 되어도 소멸하겠죠. 자, 그거 대입하면 돼요. 자, 1번만 기억하. 1번 복대리권도 대리권의 일반 소멸 사유, 즉 본인 사망 잘라주고, 본인이 죽으면 복대리도 소멸. 그 다음 복대리인 자기 자신이 사망, 성혈연계시 파산하면 소멸합니다. 나머지는 쉬워요. 양가로 3번 볼까요? 양가로 3번 까만 색깔. 대리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복대리권도 소멸합니다.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해. 자, 다음 페이지 문제 하나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예제 1번 보죠. 예제 1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일단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라고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인이야, 본인의 대리인이야?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거 기억하고 1번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정확해요. 자, 2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성낙을 얻어서 복대리인 선임했네요. 그럼 책임은 무슨 책임이죠? 과실 책임이죠? 과실 책임.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이거 틀렸네요. 책임이 있다가 돼. 있다. 답이 2. 답이 조심해야 돼. 다음 3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했네요. 대리인 사망하니까 복대리권도 소멸하겠네. 특별한 사정이면 복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4번. 자,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4번은 5번 갑니다. 법정 대리는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한다 그랬죠.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당연히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다. 책임은 무겁죠? 무과실 책임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6권 대리고 조금 쉬었다가 오른쪽에 6번에 묵권 대리로 가죠.